좌장을 맡은 학회장 장소환입니다. 자기 장소가 사실은 그동안 했던 장소가 아니고 원래 수원에서 했다가 좀 편의를 위해서 이제 천안 아산역으로 처음 저도 다시 와봤어요. 여기 있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학회 과정에서 심화 과정은 지금 백병 백방 위주로 우리가 1차 진료 매뉴얼의 내용을 많이 이제 수록이 되고 있고 심혈관계 질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강의는 이제 부정맥 우리가 여러 가지 심장지와 심계경추 이런 파트를 계속 했었고요. 이번에는 연이어서 고혈압에 대해서 그리고 당분간 그런 순서로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2차에서 많이 보게 되는 어떤 또 질환군 위주로 계속 공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먼저 첫 1시간 강의를 맡으신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전체적인 양방 위주의 어떤 진료의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리뷰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강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이제 서동원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서동원 원장님은 이제 경희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전 경희군 한의원 원장으로 계시고, 현재는 사랑나무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계시고, 서수원 재활요양병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현재 대한암연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자연통합의학회 이사, 대한통합의학회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서동원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이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학생들도 많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최대한 강의를 쉽게 풀었어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한의적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어떤 짧은 지식이지만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혈압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대로 고혈압이면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니까 고혈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그 양방에서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일단 첫 번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생각들, 나는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식이요법들,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프가 뭔지 아시죠? 커프, 메인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또 아토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센셜 하이퍼텐션,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부분들, 슬립 아프네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들, 마이그런트 하이퍼텐션, 레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보통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몰라요? 커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남의 혈압을 잴 때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커런트 커프 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소용돌이 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튜브렌트 플로우라고 얘기해서 혈압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 압력을 딱 재게 되면 우리가 수축기혈압과 확장혈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축기혈압이 나름대로 과도하게 되었을 때, 그 압력이 나왔을 때 동맥이 뛰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압력을 줄여나가면 나름대로 어느 순간서부터 그 혈압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나름대로 확장기 혈압까지 어떤 그 단계를 나름대로 커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방에서 말하는 어떤 커프 음이 별건 아니고 그냥 잴 때 그런 소용돌이 음이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할 때 제일 중요한 어떤 것 같아요. 양방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아토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약물에 관련돼서 약간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센셜 고혈압과 그 세컨더리가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나름대로 본태성 고혈압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2차성 고혈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이센셜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라가는데 나름대로 시간이 되면 그런 어떤 부분들도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슬립 아프니아 신덤이라고 얘기하는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말그런트 하이퍼텐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체 내에서 혈압을 재게 되면 한 1%가량의 어떤 확률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레는 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혈관 고혈압성, 혈관 쉽게 심장 콩팥 혈관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로 일단 다뤄드리겠습니다. 넘길 수 있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합병증, 뭐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하고 위험인데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약이라고 이게 혈압 강화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AAA, BCD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변화면서 억제제, AC 억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캡토프릴과 에날로프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또 안지오텐션 투 수용체 기량체라고 ALB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관련돼서는 좀 더 나올 거고요. 알파 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슘 기량제, 블레트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혈관에 혈액 중에 수분을 콩팥 속에 억지로 배설을 해서 혈액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내려가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부작용에 관련된 부분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혈압의 일례 변동이라고 해서 도너와 논도너가 있대요. 근데 이제 도너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야간에 정상 중에 혈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어날 때 오전에는 혈압이 좀 높지만 나는 활동할 때는 높지만 야간에는 혈압이 낮아지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넌 디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간 취침 중에 혈압 하강이 낮 혈압이 9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나름대로 이런 어떤 자율신경, 동맥경화, 콩팥성 고혈압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배기혈압과 감염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배기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정상 혈압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진찰실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 이 고혈압을 띄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진찰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140에 9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은 135에 85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염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인데도 불구하고 진찰실에서 정상 혈압을 띄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진찰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이제 140에 90 이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은 135에 85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고혈압인데 원래 진찰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이렇게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측정한 혈압은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은 좀 높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것은 이 배기고혈압은 장기장애는 없지만 여기서는 장기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심장 비대 등의 고혈압성 장기장애가 진행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이퍼텐스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고혈압 환자가 급성 콩팥 질환이 있으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하이딜랄 라젠이라고 이뇨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이뇨제니까 아무래도 뭐가 끌려 나가겠죠. 그랬을 때 이제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신경증상, 만성신경 병증 같은 어떤 흠발 절연 증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피노세마이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비타민 B1, 아연, 마그네슘, 칼륨이 부족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연 부족이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마그네슘,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부정맥 불규칙한 혈압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고요. 다른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고혈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혈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이 이렇게 한 권짜리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너무나 또 짧게 하려면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여기서 바탕이 되어진 부분들은 우리가 이 교재 말고 우리 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통합 내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거를 위주로 일단은 선조를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다 정리가 아니고 여기서 또 빠진 부분들은 또 조금씩 넣었습니다. 우선 고혈압의 병태생, 이건 고혈압의 병태생이라고 하는 건 전반적인
일반적인 고혈압입니다. 아까 뭐 말리건 고혈압, 뭐 악성 고혈압, 또 하나 뭐 이렇게 본태성 고혈압, 뭐 이렇게 혈관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총체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고혈압이 되려고 하게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게 비만입니다. 비만.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이 점점 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염분 섭취라든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흡연, 커피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염분 섭취량은 혈압과 큰 연관성이 있으나 그 정도의 개인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완성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소금과 아주 연관이 많은데 사실 소금을 먹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셔다가 그 강성환 선생이 보내준 그 혹시 메시지 보셨나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은 뭐 그 하루에 5g 이하로 나는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런데 이제 다른 데에서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따 이제 저의 생각을 얘기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른 데 소금을 아무튼 적게 먹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양방적인 시간이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활 습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간에서 안지오텐신 오겐이라고 하는 어떤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콩팥에는 사부체가 있잖아요. 사부체에서 내린이 분비가 되고 그게 이제 나름대로 합쳐져서 안지오텐신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게 나름대로 허폐에서 이런 어떤 효소가 나름대로 안지오텐신 효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나름대로 안지오텐신 2로 가서 나름대로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그게 나름대로 혈압의 제흡수를 그러니까 나트륨의 제흡수를 나름대로 해서 나름대로 혈압이 상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이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게 참 별거는 아니거든요? 이 별거는 아닌데, 쉽게 말하면 콩팥의 혈관들이 나름대로 좁아져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 혈액이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이제 노폐물이 배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출되는 것들을 나름대로 배출되려고 하는데, 그 사고체가 망가졌으니까, 나름대로 이게 수축력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높아진 거라고. 근데 그것을 얘네들은 어렵게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지오텐션 2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혈관 수축작용이 일단 강합니다. 그리고 알도스테론 분비가 일단 하는 건데 이게 알도스테론 분비가 아까 나온 안지오텐신 1, 2 그리고 알도스테론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콩팥에서 나트륨 제흡수가 많아지고요. 그러면 혈액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심박출량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양방은 항상 이겁니다. 혈액량이 높아지고 심박수량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진다. 이게 모든 어떤 양분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콜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또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심박수량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뭐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혈관 수축 작용을 하고 알도스테론 분비가 늘어나고 카테콜라민이나 노에피네프린이 나름대로 많이 방출되어서 심박수량이 높아져서 혈압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하는데 이거는 뭐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발전해서 잘 고치지 않고 하는데 책에는 정성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에서 안지오텐신 오겐이 분비가 되고 콩팥 사부체에서 레닌 분비가 돼서 안지오텐신 1으로 가고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로 가서 나는 알도스테론으로 간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혈압이 높아지는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와 염분 부족과 염분 섭취가 또 음주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뇌에 작용을 하잖아요. 뇌에 작용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이러한 부분에서 항진이 된다고 합니다. 또 비만에 의해서도 항진이 되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런 어떤 작용이 나는데 여기서 아까 그 노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고 여기는 에피네프린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요거하고 찾아봤는데 두 가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어서 말초혈관이 상승이 되어서 혈압이 상승이 되고
나트륨 계흡수가 증가해서 뭐 혈압이 상승이 되고 레니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 호르몬이 나름대로 형성되어서 혈압이 상승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뭐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의 원인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는 알죠. 그래서 그 혈당이 그 인슐린이 많아지면서 나름대로 혈당이 높은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나름대로 지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런 어떤 부분들과 고혈압의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본태성 고혈압과 세컨더리, 2차성 고혈압을 이렇게 의미를 한 건데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한 50% 이상,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명확한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의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 이런 어떤 혈압을 다스리는 부분들이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은 조금 힘들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콩파성, 혈관성, 신경성, 기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더 익숙한 건 기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콩파성에서는 콩파 실질 내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지는 뭐 이렇게 염증들, 또 한 가지 콩파 혈관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나올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콩파성에 문제가 생겨서 나름의 혈압이 높아지는 것들. 또 한 가지 이게 내분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부신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원바스 알도스테론 아까 얘기했던 나트륨 계열수 높아지고 혈압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혈압이 나름대로 높아진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후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게 지속이 되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잉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코티졸이 과잉 분비가 되면 나름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에 적용하여서 정서가 불안해지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 또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양이 생기면 카테콜라민이 분비가 항진되어서 도감신경을 자극하여서 이런 어떤 발한이나 기립성 현무증이라든지 발작성 두통이라든지 나름대로 두근두근거린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거에 관련된 게 아니고 요렇게 관련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작용을 해서 어저께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놓치지 못했습니다. 이거 말단 비대증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고요. 혈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신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내압성 면에서 뇌전형, 뇌추절, 일괄성 뇌혈 발작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뇌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거에 관련돼서 따로 다루겠지만 이거의 어떤 증상은 사실은 10초 이상 동안에 우리가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5번 이상이 되어지만 양방에서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판단을 한대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체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듣는 거지. 사실은 5번이나 나름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임시성 고혈압 증후군이라 해서 고혈압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 경구피 시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어떤 약물, 또 코카인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또 감수의 플리티닌이라고 하는 어떤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나름대로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기에는 2차성 고혈압인데, 좀 이따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2차성 고혈압에 관련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의 간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중요한데 요거를 해놨던 부분들은 그래도 요거를 제하게 되면 본태성 고혈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35세에서부터 60세의 어떤 연령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리고 증상의 진행과 나름대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양호하고 안만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일반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2차성 고혈압에서는 이러이러한 분비가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전해질 이상이라든지 단백뇨라든지 콩팥 기능 이상, 또 내분비 기능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발견하고요. 특히 젊은 남자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름대로 고령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양방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말그루타 하이퍼텐션이라고 악성 고혈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혈압에 있는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확장기 혈압이 130 이상이라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름대로 지속적인 확장기 혈압이 130 이상이게 되면 소동맥의 배사성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콩팥 내 소동맥이 갑자기 폐쇄게 되고, 그래서 콩팥의 허혈이 상태이 되면서 아래위계가 증상된대요. 내리 안좋대지고 이거 올라가죠. 그래서 혈압이 상승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 기준이 이것은 나름대로 확장기 혈압이 130 이상이고 눈바닥에 고혈압성 망막증이라서 유두 부정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콩팥의 기능 장애라고 얘기해서 급격하게
진행을 하고 방치하면 콩팥 기능 상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신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뇌증상, 심장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 고혈압의 애로를 규정하는 건 콩팥 기능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콩팥 기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콩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장 기능에도 문제가,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심장 자체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부분, 또 예를 들어서 비위 기능이 안 좋아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저희 생각이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슬립 아프니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은 나름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초 이상의 호흡 정지가 1시간에 5번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 비만이나 대사 증후군이 없어도 고혈압과 심혈관계 그 위험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평소엔 혈압이 정상이나 수면 중에 일과에서 고혈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야간에 심혈관계염이 유발될 수 있고 이것을 야간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분의 1 정도가 있고 미국에는 3분의 1이 그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콩팥 혈관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2차성 고혈압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것은 콩팥 동맥이 그 협착으로 인해서 그 콩팥 혈류량의 저하를 내는 부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이 내는이 증가하면 뭐뭐가 RA가 이렇게 상승해서 혈압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급속히 발병하거나 또 병세가 악화되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아무래도 콩팥에 복부에 있다 보니까 아니면 명치부나 복부부를 이렇게 성제를 하게 되면 자궁에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아까는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라고 얘기했죠. 칼륨이 나름대로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속발성, 2차성으로 오는 알도스테론증이 발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원인은 나름대로 그 콩팥성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 혈관이 아프다면 혈관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 혈관을 싸고 있는 근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난이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하는 어떤 방법은 지금 이종대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고혈압을 고칠 수 없다라고, 물론 지금까지 뭐 저도 이런 부분들을 해보지는 않았고 뭐 그랬었지만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죽상 동맥경화가 나름대로 거기에 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뭐가 쌓여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 또 한 가지 근육 섬유근성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근육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대동맥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38%가 있고 24%, 이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중년 이후에 남성에게 호발을 하고요. 죽상경화를 하는 거는. 또 섬유근성 나름대로 이형성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중년 이하의 여성에게 많이 발병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죽상경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질 이상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나오겠지만 그 총콜레스테롤 220 이하다, 또 중성지방이 150 이하다, 그다음에 HDL이 150 이하다, 또 한 가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4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질 이상증으로 많이 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나름대로 그 엑스레이나 뭐를 보게 되고 찍게 되면 이게 협착 부위에 나름대로 염주 모양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방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안지오텐시드 전환효소라고 LC 억제제라고 하는 부분들과 안지오텐시드 수용체 기능제라고 하는 ARB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콩팥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또 양측 콩팥이 협착이 되거나 혹콩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콩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LC 억제제나 ARB 같은 걸 쓰는 것들을 아주 쓰지 않아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는데 혈압을 너무 강화시키기 때문에 콩팥 기능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또 한 가지는 이제 고혈압의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심장에서 이렇게 쭉 혈류가 이렇게 갔을 때 그 혈류의 이 동맥에 미치는 압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맥장애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장기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심장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좌심실, 중식성 비대에 따른 심장이,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우리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렇게 인체내에서 혈액이 한번 돌고 또 한 가지 우심실에서 우심방으로 갔다가 폐로 갔다가 나름대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콩팥에 우리 전신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쏴주는 게 부족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좌심실이 비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심장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또 뇌신경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요거를 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뇌혈관, 뇌경색, 일과성 뇌혈 발작이라고 얘기하는 분명히 여기에는 나름대로 혈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뇌신경계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뇌신경계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콩팥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거고 또 망막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딱 고혈압 환자가 딱 오게 되면 이제 혈압이 딱 높죠. 그래서 다른데 이게 2차성 고혈압인가 아니면 본태성 고혈압인가.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치료하는 거고요. 또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건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병되면 이렇게 하는 거고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다 이렇게 해서 운동욕구, 식욕구 뭐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된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혈압약 하나를 먹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혈압을 체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요즘에 130에 85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120에 8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거가 뭐 정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현대로 올수록 나는데 120에 80이 정상인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경증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이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인데, 그런 어떤 혈압이 있으면 나름대로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 생활요법부터 실시를 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혈압약을 다시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중등도 고혈압, 중증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160에 10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나 이제 그것은 나름대로 혈압약을 투여를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슬림해졌죠, 예전보다. 사실은 예전에 됐을 때 혈압이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살을 빼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혈압이 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혈압은 보통 130에 8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혈압이 되게 낮아졌던 케이스가 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비만에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즘에도 소금을 나름대로 많이 먹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소금 2.5g,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트륨과 소금의 비율이 나트륨이 1g이면 소금 2.5g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도 물론 저 개인적인 거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음식 같은 경우에 짜거나 뭐 이래도 가리진 않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보게 되면 고혈압의 합병증을 조사하고 있었던 그래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합병증이라고 위험인자 장기 장애를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위험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흡연이가 실제 흡연은 되게 나쁘더만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도 저기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방 이게 저가 태우고 혈압을 측정을 해보면 쭉 올라가겠습니다. 그만큼 혈압이라고 흡연이라는 게 나쁘다라는 거고요. 지질대사 이상이라고 하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분들이 220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LDL 150, 중성지방 150, HDL 40 이하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만이라는 게 있고요. 또 소변 중에 미량의 단단류가 나오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거 있죠. 그리고 또 하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심혈관계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여기 장기장애라고 하는 부분과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당뇨병이 있으면 무조건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하고 또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제 뇌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뇌출혈, 뇌경색, 일과성 뇌혈 발전, 인지기능 장애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비대해져서 나름대로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백뇨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맥경화라고 하는 부분, 혈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부분. 눈에서 고혈압성 망막증이라서 유두 부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들이 말하는 진단을 치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저거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염분 섭취를 일단은 제한한다라고 여기서 나와 있고요. 또 영양 관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고혈압에 유익한 어떤 부분들, 저지방 유지품 또 과일, 뭐 야채. 사실은 이걸 딱 공부를 하면서 뭐를 생각을 했냐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영양 관리나 또 생활력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암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요즘에 암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암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 고혈압을 관리하는 영양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렇게 많이 앞으로 나올 분들은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저가 꼭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나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어떻게 보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모든 병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저가 한번 나중에는 꼭 한번 그런 어떤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정대 선생님 훌륭하게 다니시고 하는 부분들인데 또 저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물론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뇌를 어떻게 해주고 눈을 어떻게, 귀를 어떻게, 코를 어떻게, 귀를 어떻게, 입을 어떻게, 또 손발을 어떻게, 또 우리가 성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나름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모든 어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어떤 이렇게 무슨 요법들이 많잖아요. 아무튼 요법들이 많은데 그런 요법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꼭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것은 그런데 A, B, C, D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뭐 A, C 업데이트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좋은 부작용, 나쁜 부작용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안전테스트 수용체 기당제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없다. 알파차는 혈관 확장을 한다라는 거고, 베타 수용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게 혈관에 억지로 혈관을 잘 뛰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혈관의 저항성이 나타나서 나름대로 혈압을 낮춰주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타 차단제, 또 칼슘 비랑제라는 혈관 확장제, 또 이뇨제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되게 나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안 나오고. 피아사이드라고 얘기하는 이뇨제 계통, 칼슘 보존성 이뇨제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 뭐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나쁜 어떤 부분들, 양방의 어떤 부분들의 약들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게 나름대로 그 약이 고혈압에는 순간적으로 관리가 되지만 나름대로 그게 결론적으로는 소변을 배출시켜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변이 배출되면 소변이 배출될까요? 뭐가 배출? 거기에 영양소라든지 뭐 이렇게 마그네슘,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간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는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소문과 고혈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요거를 좀 더 할까요? 좀 그리고 좀 더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거는 나름대로 처음에 제가 이정대 선생님한테 무슨 자료를 주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엉뚱하게 다른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드렸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너무나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나름대로 선생님한테 넘겨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만성 질환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런 어떤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험 요소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하게 되면 고혈압은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 건 고혈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큰 위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도 중풍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 거 20 올라갈 때마다 뇌혈성 뇌졸중을 주증막과 출혈이라고 하는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금 섭취량과 여기에서도 이제 40대 미만의 고혈압분이 소금 섭취량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그 에너지 섭취를 보정한 후에는 소금 섭취량과 혈압 간의 동일적 관계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통 소금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사증후군에서 소금 섭취량과 혈압 간의 상관관계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 내 나트륨과 크레아틴 비율을 따져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그냥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그 고혈압으로 되는 두통이 오잖아요. 두통이 오는데 보통 뒤통수가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그게 이른 아침에 많이 발생을 하고, 몇 시간 후에는 소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통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을 의미해서 뭐 동반되는 어떤 증상은 뭐 이렇게 어지럽고 두근 거리고 피로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그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어떤 뭐 10번 이상 10초 동안의 호흡 정지가 1시간에 5분 이상이면 나름대로 이런 어떤 부분들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하는데, 그랬을 때 또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두통이 나타나고 주간 과도한 졸림, 또 우울증이나 집중력 저하, 야간 호흡 곤란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도스테론증, 쿠신증, 발세포증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치료 목표는 그 혈압 상승에 있는 심내혈관,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고혈압을 치료를 하는 부분입니다. 치료는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수축기혈압을 10에서 20ml 정도 확정적으로 이렇게 낮추면 뇌졸중은 이 정도, 30에서 40%, 그리고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 10에서 15, 20% 정도가 감소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사 습관, 또 운동, 흡연, 절주, 이런 같은 비약물 치료, 생활요법 이런 것들이 고혈압이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인 사람에도 뭐 도움이 되고, 여기 있는 고혈압 확대 정도의 혈압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먼저가. 사실은 가장 아이디어란 게 나름대로의 그 동맥경화를 예방을 하는 거예요. 동맥경화를 예방을 해야지 나름대로의 그 뭐 혈관도 그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하는 어떤 부분인데, 이 혈관에 끼어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서 혈관의 안지름을 높이고,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을 이렇게 회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이 나서 이진상 사물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하는 거는 승기조이타, 광풍증후사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혈압이 진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아까 체형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면서 다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위에 또 한 가지 그 모세혈관을 뚫어서 혈관을 잘 통하도록만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혈압선을 잘 통하게 하는 분들은 운동도 필요하죠. 그래서 미시 6대 운동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저는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소금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일염이 일단 좋은데, 천일염도 이렇게 쓰게 되면 나름대로 간수라는 어떤 부분들이 많아서, 쉽게 말하면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에다가 한 1년 이상 묵힌 차는, 이건 더 오래됐으면 좋겠죠. 2~3cm 깔고 1시간 좀 가열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냄새를 그걸 맡아보면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나름대로 먹지 말고 해서 이런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소금 말고 어디서 구한 어떤 소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금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풍부한 미네랄 물을 많이 먹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그 혈관에 유해 물질이 쌓인다. 거기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럼 이제 혈관이 좁아지고, 그러면 모세혈관이 막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혈관이 이제 각각에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어떤 테마가 또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안과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혈압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혈압을 세게 밀어내는 그것이 이제 고혈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이제 파괴될 수 있고, 그러니까 혈관이 파괴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혈압약을 사용해서 혈압을 낮춰서 우리가 그런 것들 위험에 방지를 하고 사망률을 낮추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혈압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혈압이 낮추는 원리는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낮추는 원리는 혈압을 세게 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혈압을 세게 밀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혈류가 조금만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신체 내 모든 어떤 신체 내 각 장기에 나름대로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해요. 그 산소가 적게 공급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각종 합병증이 오고 노화가 오고 수명 단축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쭉 올라가봐. 1번이나 2번이나 아니, 이거 아까 했고, 여기에서, 이거 그러면 이제 다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그 양방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책도 아주 뭐 두꺼운 건 되게 두껍고 얇은 건 되게 얇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이 정도 알면, 네, 그래도 남들한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RAD라고 해서 그런 내내 안지오텐신 알도스내경이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박 수명을 증가해서 혈압이 증가된다. 이게 결론이라고 양반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죠. 이거예요? 그거 바꿔보자. 자, 그럼 여기 소금. 자, 그러면 저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저는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게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겁니다. 우리 혈압은 어떻게 해요? 우리 혈압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름대로 혈압 커프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발생을 해서 이제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혈압이라고 하는 게 120에 80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예전에는 더 높았는데 그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혈압이 나름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혹시나 이제 내가 이제 재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재서 120에 80이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뭐 1시간 후에 나름대로 재었는데 130에 68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저는 예전에 이건 좀 알고 있었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혈압이 높다. 혈압이 있는데 혈압이 높아졌다. 1시간 후에. 그런데 나중에 수축기 혈압도 너무 높아졌고 확장기 혈압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만큼 내는데 우리가 확장기 혈압을 나름대로 그 감소를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양방에서는 관심 있는 부분들이 확장기 혈압이에요. 확장기 혈압을 얼마나 낮춰줄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것은 뭐냐면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근육에서 나름대로 거의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예요.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120에 80면 이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운동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름대로 거기서 수축기 혈압은 물론 높아지지만 확장기 혈압이 나름대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우리가 그 우심실에서 우심방으로 갔다가 폐를 통해서 산소를 이렇게 우리가 머금고 좌심실에서 좌심방에서 자심실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부분들인데 고기가 나름대로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5가 됐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혈액의 그 수축기 혈압을 나름대로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나름대로의 우리가 혹시나 이제 내가 1시간 후에 나름대로 140이 되면서 90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그만큼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하겠죠. 와이프가 뭐를 했거나 또 전화를 받았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도 어떤 게 있냐면 확장기 혈압에 관련돼서 90이 높아진 겁니다. 이 수축기 혈압도 높아지면 이거는 얼마든지 약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데 확장기 혈압은 양방에서 다스리기가 힘든가 봐요. 그리고 힘들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자기가 이제
혈관이 어떻게 아니 그 쉽게 말하면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뭉쳐서 사실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뭉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우리도 어디가 뭉치면 유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유연성. 쉽게 말하면 근육이 뭉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어디 갈때 뻐근해 아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잖아.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름대로 결론적으로는 모세혈관의 혈류 공급이 안 돼서 모세혈관의 혈류가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혈류가 이렇게 쭉 가다가 나름대로 거기에 나름대로 모세혈관이 끝까지 안 간다는. 그러면 나름대로 그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그 염전 반응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손에 놓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염전 반응이라고 해서 이게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근데 그게 거기에만 가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나름대로 갑니다.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 뭐 이렇게 가서 나름대로 끝에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동맥을 또 먹여 살리고 있는 부분들이 동맥이나 정맥을 먹여 살리고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로 생각을 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암을 하는 데 있어서 미세혈관 질환, 마이크로 인바이로먼트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암이나 고혈압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다른 데 아까 말한 어떤 우리가 저산소증, 또 저혈당증, 뭐 이런 고혈당증 이런 부분들을 저체온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사실 되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설명할 때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생활 습관이 뭐 음식이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음식 좋은 어떤 것들을 먹으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야채 과일, 뭐 좋은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야겠죠. 뭐 아까 여기는 저지방 우유라고 얘기하는데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 우리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먹어도 되는데 이제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첫째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해야 될